기운찬 월요일을 시작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리플사와 XRP 관련된 소식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 XRP 가격 정말 오랜만에 23센트대를 찍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2센트 후반에 있었던 저항선을 돌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힘든 시간들을 알트코인들이 보내주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지금 여기서부터라도 상승해 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소식들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뱅크 XRP님께서 제공을 해준 소식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대형 은행이죠. 거기서 나왔었던 문서에 관한 것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리플사의 국제 송금은 기존 통신은행 인프라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상호 운용이 가능한 메시지 전송을 가능케 하여 지불을 추적하는 데 용이하게 하고 데이터 전송과 결제의 확실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 같은 경우는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그전부터 맺고 있었고, 또한 이 최근에 나온 소식들을 저희가 보게 됐을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특정 리더십 포지션, 즉 기술 관련된 자리였다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자리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리플사에 관련된 기술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자격 요건 중에 하나였었죠. 자, 리플사의 목표는 이 새로운 기술을 기존 은행이나 금융 시스템에 소개를 하고 그들이 첫 번째로는 익숙해지게끔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분산 원장 기술이나 블록체인 기술에 익숙해지고 신뢰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또 XRP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봤을 때 은행들로 하여금 리플사는 신뢰를 잘 쌓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본격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리플사의 기술을 도입한다는 소식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는 리플사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데이비 슈워츠가 전에 말한 것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길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리플사는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기술의 동등함,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는 UBRI 모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미국 사람들은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는 은행 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료 조사에 의하면은 2,400만 명의 미국인들은 아직도 은행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20억 명 정도가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리플사의 큰 사명은 돈을 이메일 보내는 것과 같이 쉽게 보내게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닫혀있고 갇혀있었던 이 시스템을 개선을 해줘야 된다. 오늘날 현재 많은 경우에 돈을 보낼 때는 은행 업무 시간에만 가능하다. 소위 말하는 이 비즈니스 데이 내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또한 이 과정 속에서 며칠이 걸리고 언제쯤 들어갈지 확신을 할 수가 없다. 월요일에 예를 들어 지불금을 보내고 싶으면은 금요일이 휴일인지 아닌지도 계산을 해야 되고, 휴일이라면은 목요일까지 혹은 그 전에 돈을 미리 옮겨놔야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XRP가 쓰일 수 있겠다라는 것인데, 금융기관들에게 있어서 XRP의 효용성은 그들의 산업을 개선, 더 빠른 지불, 더 싼 지불, 그리고 결정적으로 돈을 미리 이체해놓고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는 장점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 내에서도 아직까지 금융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저렇게 많다니 저는 좀 놀랐고요. 한국에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좌우장평의 말에 따르면은 은행 서비스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고 뱅킹 앱만 있으면 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리플사가 앞서서 사업을 진행해 줄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이 웹사이트 기억나십니까? 바로 리플사의 ODL, 실시간 유동성, 거래 내용 및 활동을 추적하는 그런 웹사이트죠. 근데 여기에 이제 엊그제쯤 해가지고 굉장히 특이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바이낸스 CEO가 작년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미래의 리플사와 함께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이낸스 US의 CEO가 지금 전 리플사 직원이고, 이미 스프링 프로젝트에서 보여줬었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리플사와 함께 일하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짜오짱펑은 항상 XRP를 높게 평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기축으로 만들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이 바이낸스가 계속해서 법정 통화들을 상장하고 있는데, 최근에 상장했었던 법정 통화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 루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ODL 사이트에 하나 딱 잡힌 것이 있었는데요. 러시아 루블을 실시간 유동성을 사용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는 것이 딱 드러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보면서 바이낸스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건수도 있었습니다. 바이낸스 러시아 루블 비소 쪽으로 멕시코로 돈을 옮기는 모습도 보여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마치 뭔가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데요.
아직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확언이나 발표는 없었지만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기록이 남게 되었고 소위 말하는 딱 걸렸어 라는 표현을 쓸 만큼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가지고 전세계 여러 법정 화폐들을 상장하는 데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리플사와 함께 일을 하게 된다면 전세계에 실시간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생각보다 빨라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고요, 희망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바이낸스 그리고 멕시코 거래소 빗소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공식적인 발표나 설명이 꼭 나와줄 수 있기를 조만간에 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도 이런 식으로 선물을 하나 주더니 올해에도 과연 바이낸스가 저희들에게 선물을 줄 것인지 기대가 되고요. 이 좌우장평 같은 경우도 이런 호재 소식을 오래 감추는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크레이그 두잇의 엑스송스 혹은 송스 베타 버전이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노래를 잘하시는 분은 아마 여기 가입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노래를 XRP를 받고 팔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 노래는 못하지만 괴물 목소리 같은 거 막 녹음해가지고 팔아볼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하게 되는지 설명서가 쫙 나와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세계 많은 음악가들의 호응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떤 사람이 XRP 가격 역사를 딱 정리한 표를 올렸는데요. 그 희망회로를 한번 잠깐 보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런 희망회로가 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래도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한번 봐야죠. 딱 2년 전 이맘때쯤 12월 11일 때부터 이 정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가격 상승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지지부진했었죠. 이때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욕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른 코인들 달리고 있는데 너는 혼자 뭐하고 자빠졌냐. 자, 그런데 12월 10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상승하더니 뭐 거의 하루에 10센트씩 40센트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12월 22일 무려 10일 만에 1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사실 아마 이때 이런 움직임을 잊지 못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2017년도와 같은 움직임은 절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알트코인들 중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알트코인들도 아직까지도 꽤 있긴 합니다. 다만 과연 XRP에서 이런 움직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인가? 저는 아직도 미래는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상승하지 말한 법도 없고요, 아래로 떨어지지 말한 법도 없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라고 부르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엔 좀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XRP 커뮤니티, 미국 커뮤니티가 분열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세 사람, 디지털 에셋 인베스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브래드 킴인지 브래드 카임인지 뭐라고 발음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있었고, 미스터 B라는 XRP 커뮤니티 멤버가 있었습니다. 이 셋 다 스웰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제가 100% 정확한 정보를 알 수는 없겠지만 여태까지 드러난 정황이나 제가 들어본 걸로만은 이렇습니다. 이 세 사람이 스웰에 가서 모집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받고 판다는 식으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이 스웰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보를 받고 싶으면은 뭐 돈을 모금을 하라든지, 특히 가운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스웰에 간답시고 사람들에게 비행기 값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다 모금을 해서 다녀온 후에 또 다큐멘터리를 찍는다 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다큐멘터리 제작 비용도 모금을 받았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모인 자금을 사용하는 사용처들이 불분명하고, 그런데 또 여기서 이제 이상하게 제드 맥켈럽을 인터뷰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었다라고 합니다. 뭐 스텔라나 제드 맥켈럽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반문도 가지게 됐는데요. 자, 아무튼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엔서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불락을 하는 등 싸우는 등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중에 디지털 에셋 인베스터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름 신용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파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 내에서 싸우고 좋지 않은 일들이 불거지는 것은 악재보다 더 안 좋은 소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다 돈이죠. 돈 좀 더 벌어보려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놈의 돈이 왼수죠. 자, 아무튼 이 안쪽이 무너지면 바깥쪽도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이 뭐 리플사의 사업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모습 좋지 않으니까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아에서 비영리 재단 리더들이 나와가지고 리플사를 방문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리플사가 그동안에 기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는 좀 마음이 따뜻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요. 오늘 또 한 주의 시작인데 여러분들께서 힘내실 수 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소식들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약간 꺼림칙한 소식도 있었지만 기대가 되는 좋은 소식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즐겁게 하루 시작하는데 도움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소식들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 영상 마무리가 될 때까지 재생을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도움 덕분에 이 채널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놈의 돈이 웬수죠. 돈만 아니면은 이 광고 시청 부탁 안 드려도 될 텐데 말이죠. 먹고 살려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